네, 이번 시간에는 90일의 실무시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0일의 폴더 들어가서 텍스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수험번호 21 7개. 이름, 본인 이름 쓰시고요. 설치하면 되죠. 이런 작은 창이 90일에 뜹니다. 유형, B형, 감독관 번호 1312. B형 클릭 12312. 엔터 하면 되죠. 실무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무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기초 정보 관리입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라고 하네요. 거래처 등록 여기 있죠. 거래처 등록 클릭해서 실행해서 하나하나 넣으면 되죠. 거래처 코드는 02020 뭐 02020 하든지 그냥 2020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앞에 맨 앞에 있는 0은 상관없어요. 2020 엔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유미 상사 엔터하고 유형은 매출입니다. 유형 여기서 매출로 입력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609 85 18769 18769 번호 잘못일 때 그 검증을 해주죠. 보니까 잘못 입력했네요. 18769인데 08769를 잘못 입력했네요. 그러면 아니요 하고 새로 입력하면 되는 거죠. 609 85 18769 하면 되고, 역시 메시지가 안 뜨더라도 오타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표자 김유미고요.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가전,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75. 역시 오타 확실히 확인해 보고요.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본사영업부 직원 휴게실에서 사용할 음료 등의 구입이 빈번한 내용을 복리후생비, 판, 적요에 기입하고자 한다. 판매비와 관리비죠. 다음 내용의 적요를 각각 작성하시오. 계정강목 및 적어 등록에 들어가서 판매비와 관리비, 복리후생비는 811번입니다. 번호를 아시면 그냥 811 이렇게 하면 바로 찾아주죠. 그게 아니라면 오른쪽 여기 판매 관리비 클릭하면 판매 관리비를 쭉 나열해 주니까 여기서 811번 복리후생비 클릭하면 되고, 아니면 뭐 컨트롤 F 눌러서 복리후생비 타이핑해서 엔터해서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현금조교 9번에 휴게실 음료 및 차구입 현금조교 9번 9 엔터하고 휴게실 음료 및 차구입 엔터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3번에 휴게실 음료 구입 보통 인출 대체적으로 3번에 입력하면 됩니다. 휴게실 음료 구입 보통 인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3번 당해 연도의 정확한 기초 원재료 금액은 500만 원이다. 전기무 재무상태표,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营业적용 모두 수정 입력하시오. 원재료를 수정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원재료는 짜잔이기 때문에 짜잔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먼저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금액은 원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가 명세서 수정. 그 다음에 원가 명세서 수정하면 제조원가, 손익계산서에 제조원가 넣어야 되죠. 수정. 손익계산서 수정하면 단기순이익 바뀌죠. 단기순이익은 이익영업처분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익영업처분계산서 수정. 마지막으로 또 2월 이익영업이 또 바뀌니까 재무상태표를 한 번 더 수정.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재고자산이 그 수정이 잘못됐을 때는 수정해야 될 때는 그래요. 정규 재무상태표 클릭해서 원재료 찾습니다. 여기 있죠. 원재료 600만 원일 줄 알았는데 500만 원이다. 500만 원 이렇게 수정하고요. 일단 꺼주고 그 다음에 원가 명세서 클릭하면 메시지 뜨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인. 금방 우리 원재료를 수정해서 그래요.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원재료비 클릭하면 원재료가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기말 원재료 재고액 500만 원으로 수정한 게 자동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확인하면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3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 손익계산서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손익계산서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매출 원가 안에 숨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2억 9,900만 원이 아니고 여기 3억 원으로 수정해 줘야 됩니다. 3억 원. 수정해 주면 매출 원가도 자동으로 수정이 되고, 확인하면 여기 단기 순이익이 자동으로 1억 원으로 바뀔 겁니다. 확인하면 1억 원 바뀌죠. 이 단기 순이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역시 이익영업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여기 전기본 이익영업처분계산서 클릭.
하면 보니까 당기 순이익이 바뀌기 전에 1억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불러오기 예하면 당기 순이익 정확하게 바뀌고 여기 또 미처분 이익금도 바뀌겠죠. 예합니다. 1억 원으로 맞춰졌고요. 미처분 이익금이 1억 2,300으로 되어 있고 이 금액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금으로 또 이 금액이 그대로 가야 되겠죠. 재무상태표에서 여기 중간 2월 이익금 1억 2,400이 아니고 이 금액 1억 2,300이라는 거죠. 1억 2,300으로 수정합니다. 1억 2,300. 1억 2,300. 숫자가 잘못 들어갔죠. 1억 2,30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역시 마지막에 대차 차익이 없는 거 확인하고 잘했네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역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풀려면 이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죠. 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주 보시면 또 익숙해지시니까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일반 접비협력 문제죠. 7월 4일. 7월 4일. 보겠습니다. 1번. 당사가 4월 4일 원재료 매입 대금으로 거래처인 성남전자에 발행하였던 어음 1,4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7월 4일에 당좌수표 발행 지급하다. 당좌수표를 발행하니까 이거는 대변에 당좌예금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어음 만기가 됐으니까 지급어음이 만기가 됐다는 거. 차변에 지급어음, 대변에 당좌예금이죠. 입력합니다. 차변에 당좌예금. 차변에 지급어음. 지급어음 거래처 성남전자. 금액은 1,300만 원. 대변에는 당좌수표 102 당좌예금이죠. 1,300만 원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이 되죠. 8월 5일로 가겠습니다. 당사는 주봄날의 주식 100주 액면가 5,000원 9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취득시 수수료 3만 원을 포함해서 93만 원은 보통예금, 이체예금, 대변의 보통예금, 단 주봄날의 주식은 시장성이 있고 단기시장 목적 그렇다면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 거죠. 하나의 점표 입력하고요. 그러면 취득했으니까 차변에 죄송합니다. 매도가 증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으로 90만 원으로 입력하고요. 또 차변에 수수료 지급한 게 있습니다. 3만 원이에요. 이거는 수수료 비용인데 이거를 판관비로 처리할지 아니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지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다면 주식 사는 거는 영업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갑니다. 900번 되죠. 900번 대 영업의 비용 984번 이렇게 입력하죠. 금액은 3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있죠. 보통예금 103번 93만 원 전액 다 대변으로 가게 되죠. 8월 13일로 가겠습니다. 4번 8월 13일 미국의 ABC 마트의 수출 선적 1월 83일 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여 원화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렇다면 지금 외상 매출금이 기록되어 있는 거는 8월 3일에 환율로 선지계로 환율로 외상 매출금이 기록이 됩니다. 외상 매출금이 달러로는 10,000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외상 매출 기록된 게 10,000달러 곱하기 1,100원으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10,000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1,1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1,100만 원. 그런데 지금 8월 13일 오늘 보통예금에서 입금한 걸 된 걸 찾아야 되니까 10,000달러 곱하기 오늘의 환율 1,050원 이렇게 하면 금액이 좀 달라지겠죠. 10,000달러 곱하기 1,050원 하면 1,050만 원입니다. 1,050만 원. 그래서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이 1,100만 원이었는데 받은 돈은 1,050만 원밖에 안 돼요. 50만 원 차이가 나죠. 50만 원은 환율 변동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죠. 받을 돈이 1,100만 원이었는데 1,050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50만 원 손에 외환차 손이 됩니다. 외환환산 손실은 기말평가할 때 나타나는 거고요. 기준이기 때문에 외환차손.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1,100만 원 나오고 차변에는 보통예금 입금된 거 1,050만 원 그리고 외환차손 5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거죠. 차변에 보통예금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금액은 1,050만 원. 또 차변에 외환차손 금액 50만 원. 이제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미국 ABC 마트한테 해주고요. 금액은 1,100만 원
대변으로 나가고. 오케이. 9월 10일로 가겠습니다. 9월 10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한 신주, 만주, 액면 가액 주당 1,000원을 주당 1,500원에 발행했습니다. 유상증자 주식 발행할 경우에는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하죠. 액면가액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자본금은 액면가액이니까 액면가액이 주당 1,000원이고 신주, 만주니까 자본금은 대변에 1,000만 원이 증가할 겁니다. 1,000만 원이고 자본금 이걸 1,500만 원에 주당 1,500원에 발행했으니까 만주니까 1,500원 그러면 발행한 거는 1,500만 원에 발행한 거예요. 증자 관련한 수수료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자 대금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렇다면 보통예금 입금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주고 주당 1,500원, 만주 곱하기 1,500원 하면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수료 12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됐으니까 12만 원을 빼줘야 됩니다. 빼기 12만 원 하면 입금된 게 1,48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이 1,488만 원으로 적히고 대변에는 자본금, 액면금액으로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그러면 488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단 조건을 주어졌어요. 조건, 단.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잔액이 200만 원이 있다라고 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적어줘야 되는데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있다. 이 주식 할인 발행 자금 먼저 적어줘야 돼요.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있으니까 대변에 200만 원 주식 할인 자금 먼저 적어주고 나머지 금액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적어줘야 되는 거죠. 자본에 있는 것들은 뭐 감자차익, 감자차손 또는 매도가능성 평가손익이라든지 그 자본에 있는 좀 반대되는 게 있다. 그렇다면 그것부터 먼저 없애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고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 안 풀어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 틀리고 다른 문제 더 맞추겠다 라고 생각하셔도 합격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입금되는 게 1,488만 원. 대변에는 자본금이죠. 자본금 금액은 1,000만 원. 또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쓰고 싶은데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있다고 해요. 그럼 그거부터 먼저 써줘야 되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 288만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한 번만 연습해 보시고요. 역시 꼭 맞추라 라는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월 15일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 30만 원을 공장 기계장치를 수선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원재료를 수선비로 썼다는 이야기예요. 기계장치 수선은 수육직 지출에 해당한다. 그래서 차변에 수선비, 대변에는 원재료 써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차변에 수선비. 그런데 이게 제조 과정이고 공장 수선이니까 500번대로 수선비 520번 제조 원가로 입력합니다. 금액은 원재료 30만 원. 대변에는 원재료가 대변으로 나가는 거죠. 원재료 나가는데 금액은 역시 30만 원인데 신경 써 주실 게 적요를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요를 적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타 계정대체. 그래서 재고 자산을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 상품 제품을 판매 목적이 아닌 걸로 사용한다. 또는 원재료를 제품 만드는 거 위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적요에 8번 타 계정으로 대체액을 적어줍니다. 적요에서 8 엔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10월 28일로 가겠습니다. 10월 28일 생산부서에서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계획적인 탐구 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물품의 대금 1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 지급하다. 이는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개발비를 쓰고 싶은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경상개발비로 써야 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생산부서이기 때문에 판관비가 아니고 제조원가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경상연구개발비 500번대 제조원가고 금액은 100만 원. 대변에는 당좌수표, 당좌예금이죠. 102번, 당좌예금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매매출전표. 매매출전표 입력해서 8월 4일이네요. 8월 4일.
보겠습니다. 매출 거래처인 주 성진 상사의 대표이사 취임식 행사에 보내기 위한 화분을 주 건우농원에서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화분이기 때문에 면세입니다. 면세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그냥 계산서입니다. 매입이고 면세예요. 공급가액은 11만원, 그래서 합계금액 11만원인데 전액 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입력하겠습니다. 매입인데 면세다, 계산서다. 그럼 매입 쪽에서 면세, 계산서 여기 있죠. 53번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53번. 금액은 11만원. 코드 거래처는 건우농원. 전자계산서 받았죠. 그러니까 1번 입력하고요. 분기에는 현금 지급했으니까 1번 현금으로 하면 되고, 원재료가 아니고 거래처 준 거니까 접대비죠. 접대비. 매출 거래처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죠. 8일 3번 이러고 입력하면 끝나죠. 8월 16일로 가겠습니다. 16일. 보죠. 주 카싱으로부터 업무용 소형차 2000cc 5인승 공급가액 1900만원, 부가세 별도 구입하고 전자세연기한서를 발급받았다. 전액 외상이다.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이고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미지급금으로 기록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승용차, 경차가 아닌 승용차입니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불공입니다. 그래서 입력할 땐 매입에서 불공, 54번 불공으로 입력하면 되죠. 54번 불공. 공급가액은 1900만원. 부가세 190만원이고, 거래처는 카싱이고요. 전자세연기한서 발급받았으니까 1번. 불공제 사유는 소형승용차죠. 비용업용 소형승용차 3번으로 더블클릭 해주고요. 분기에는 전액 예상인데 미지급금이기 때문에 혼합으로 해서 맞춰주겠습니다. 원재료 차변에 들어온 게 아니라 차량 운반구가 들어온 거죠. 차량 운반구. 대변에는 미지급금. 오케이. 2,090만원 맞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3번 봅니다. 3번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 주용산으로부터 원재료 A를 구입하고, 구입이니까 매입 쪽이겠죠. 전자세연기한서를 발급받았으며 일반적인 전자세연기한서 매입 51번을 씁니다. 그러면 대금 중 1000만원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 보관 중인 주계포 약소금 바드럼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원은 바드럼이고 거래처를 주계포로 설정해 줘야 되겠죠. 잔액은 약소금 발행, 잔액은 지급음으로 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드럼 1000만원, 나머지는 지급음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전자세연기한서 맞고요. 공급자는 주용산이고, 공급가액은 2,500만원짜리 부가세 250만원 합해서 합계금액이 2,750만원. 그 중에 1,000만원을 바드럼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1,750만원 이거는 지급음으로 지급했다라고 분석하면 되겠죠. 입력합니다. 9월 25일 매입에서 일반적인 매입이니까 51번 과세로 입력하고요. 공급가액이 2,500만원, 부가세 250만원, 거래처는 용산. 전자세연기한서 받았고요. 1번 분기에는 혼합입니다. 원재료 상금 맞고요. 대변에 바드럼 110번이겠죠. 주용산이 아니고 거래처를 주계포로 바꿔줘야 되겠죠. 주계포 오케이. 1,000만원. 나머지 금액은 대변에 지급음입니다. 지급음.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것이죠. 10월 2일로 가겠습니다. 10월 2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A4용지를 일반 가세사인 꽃비문구센터에 현금으로 구입. 그럼 대변에 현금 하면 되고요. 다음은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그러면 매입에서 현금 과세로 하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합계금액 27만 5천원이고요. 그러면 매입에서 현금 과세 61번이죠. 현과 61번으로 입력합니다. 공급가액은 그냥 현금 영수증, 카드, 건별 이런 거는 합계금액 적으면 저절로 분리해 주죠. 합계금액 27만 5천원입니다. 27만 5천원. 저절로 분리해 주고요. 거래처는 꽃비문구. 분기에는 현금 줬으니까 1번 현금 하면 되고요. 출금해서 원재료, 계승가 원재료가 아니고 소모품비로 하라고 했으니까 소모품비 그대로 해줍니다. 소모품비. 영업보수기 때문에 830번.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11월 18일입니다. 11월 18일. 5번이죠. 무영업을 영위하는 주 K 상사의
구매 확인서, 구매 확인서니까 영세율이겠구나 판단하고요. 예, 제품을 2,500만 원에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자연계약서를 발급했다. 매출에서 영세입니다. 대금 중 1,000만 원은 동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고, 동사는 여기서 동사는 같은 회사 K상사를 말하죠. 당좌수표, 타인 발행 수표, 그러니까 현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현금 받고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에서 영세율 12번, 12 영세로 입력하면 되겠죠. 12. 공급가액이 2,500만 원. 거래처 코드는 K상사. K상사. 전자사연계약서 발급했죠. 1번 누르고요. 분계에서 영세율 구분 말풍선 클릭하면 구매항에서 3번에 있죠. 내국신용장 구매항에서 같이 3번입니다. 3번 더블 클릭하고 서류번호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3번으로 혼합이고, 그러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이 되고, 차변에는 타인 발행 당좌수표 현금이죠. 101 현금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나머지 금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이죠. 차변에 108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12월 11일입니다. 12월 11일. 보면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인 냉장고 취득가액 320만원, 처분 감가 누계액 160만원을 주민국에 100만원 부가세 별도로 처분하고 전자사연계약서를 발급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일반적인 매출에 사연계약서 발급한 거 매출에서 과세 매출 11번으로 입력하면 되겠죠. 11번. 공급가액이 부가세 별도로 100만원, 그럼 100만원 입력하면 되고요. 부가세 10만원. 거래처는 민국. 전자사연계약서 발급했으니까 1번 누르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3번 혼합. 그래서 부가세는 10만원 맞춰줬고요. 제품 매출이 아니죠. 비품을 판 겁니다. 비품 적어줍니다. 비품 적어주고, 금액은 비품의 취득가액 320만원을 적어주는 거죠. 320만원. 비품 팔 때, 유형자산 팔 때는 무조건 차변의 감가상 누계액이죠. 차변의 감가 누계액인데 비품이 212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가 누계액은 213번입니다. 감가 누계액이 160만원이라고 했죠. 160만원. 되고, 그리고 현금 받은 게 있습니다. 현금 얼마나 받았나요? 100만원 팔고 부가세 별도니까 11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1 110만원 받았다 라고 기록하고요. 그러면 기록할 건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분 이익인지 처분 손실인지 파악을 해야 될 텐데요. 차변 합계가 270만원, 대변 합계가 330만원, 60만원 차이가 나죠. 차변이 더 적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60만원을 적어줘야 되는데, 차변이기 때문에, 차변은 비용이죠. 손실이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적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대변에 적어줘야 된다면 수익, 이익이기 때문에 대변에는 처분 이익 대변에 적어주겠죠. 그런데 지금은 차변에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처분 손실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970번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류 수정하는 문제죠. 8월 17일부터 보죠. 8월 17일 제조공장의 창문이 파손되어 대한유리에 수선한 후 수익직 지출입니다. 수선비죠.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했다고 합니다. 대금은 법인카드, 신한카드로 결제하고 이 거래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부가세가 딸린 거다 보니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문제예요. 8월 17일 매입 매출 전표로 가보겠습니다. 8월 17일. 이렇게 보면 전혀 입력이 안 돼 있죠. 그렇다면 문제에서 숫자가 없어요. 금액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일반 전표 입력한 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한 거 8월 17일. 8월 17일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수선비고 신한카드 결제해가지고 미적금으로 처리한 이런 게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44만 원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공급가액이 40만 원, 부가세가 4만 원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일단 삭제하지 말고 놔두고 삭제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혹시나 필요한 정보가 우리가 있는데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다 입력하고 나서 마지막에 삭제하는 겁니다. 매매출 전표 열어보겠습니다. 8월 17일 날 입력할 게 있죠. 새로 입력해야 됩니다. 카드로 매입하면서 카드로 결제한 거니까 매입에서 카드 과세입니다. 57번 부가세가 있으니까 57번. 공급가액은 40만 원.
인데 카드기 때문에 합계 금액을 적으면 분리해 줍니다. 그래서 44만 원을 적으면 공급가액 부가세 자동으로 분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공급처명은 대한유리 하고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죠. 신한카드 그렇게 입력해주고 분계는 카드 4번 카드 입력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미지급금 카드 결제했으니까 대변인 미지급금 신한카드 맞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내역금 4만 원이고 원재료가 아니라 수선비죠. 수선비인데 공장 거니까 500분대 수선비로 입력하면 됩니다. 제조원가 500분대 수선비 엔터하면 되는 거죠.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일반 전표를 삭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F5번 눌러서 삭제해 줍니다. F5 엔터 F5 엔터 이렇게 삭제해주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10월 15일 보겠습니다. 돌돌마트에서 선물 세트 100개, 공급가액 5만원짜리 100개니까 500만원이고요. 부가세 별도 당좌 예금으로 구입하여 영업부 직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출 거래처 직원에게 선물용으로 이건 접대비네요. 복리후생비인 줄 알았는데 적대비입니다. 돌돌마트에서 선물 세트 구입하면서 전자세액세 수채다. 그러면 매일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매출 전표에 10월 15일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접대비니까 과세가 아니고 매입 과세가 아니고 매입 불공입니다. 접대비니까 불공제죠. 54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54번, 54 이렇게 하면 불공됐고요. 금액은 맞습니다. 500만 원, 부가세 별도니까 50만 원 맞고 돌돌마트 맞고요. 전자세액세 발 수치했으니까 여 맞고 혼합 클릭해 보니까 원재료가 아니고 접대비죠.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고 접대비로 바꿔줍니다. 접대비인데 매출 거래처이기 때문에 800번대 접대비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당좌예금으로 구입했다 했습니다. 당좌예금으로 구입했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102번 적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 체크하실게요. 그냥 넘어왔는데 여기 접대비가 맞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라면 말폰 클릭해서 접대비 4번으로 입력해 줘야 되고요. 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입니다. 결산 정리사항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한다. 12월 31일로 맞춰놓고요. 1번 보겠습니다. 8월 1일 현금으로 받아 영업외수익인 임대료로 회계 처리한 180만원 중 임대기간 이번 이 문제 2020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2020년이 올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8월 1일부터 다음에 7월 30일까지 딱 1년이죠. 1년. 경과되지 않은 것이 있다. 임대료는 수익인데 180만원 전액 딱 올해의 수익이 아니고 내년의 수익도 있더라. 8월 1일부터니까 8, 9, 10, 11, 12 5달만 올해 거고 나머지 7달은 내년 거더라. 그러니까 180만원 중에 곱하기 12개월분의 7개월 하면 180만원 나누기 12 곱하기 7 하면 105만원 105만원이 올해의 수익이 아니라 내년의 수익이더라. 그럼 임대료를 이만큼 감소시켜 주는 거죠. 임대료 수익 감소는 차변에 임대료 105만원, 대변에는 선수 수익 105만원 적어주는 겁니다.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임대료 105만원, 대변에는 선수 수익 105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매출채권 잔액 1%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외상매출금 받으람. 그렇다면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면 되겠죠.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위에 대손상각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외상매출금 이렇게 나오죠. 외상매출 잔액 2억 4,900 얼마에서 곱하기 1% 빼기 대손상 잔액 30만원 빼주면 219만 3,220원이 나옵니다.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셔서 확인하시고요. 받으럼 금액도 이제 중단금 설정해야 되니까 받으럼 잔액 4,870만원 곱하기 위에 1% 빼기 중단금 잔액 13만원 하면 35만 7천원이 나와요.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결산 반영 클릭하면 쭉 내려보면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대손상각에서 외상매출금 받으럼 각각
입력이 돼 있고요. 여기서 뭐 전표 추가해서 하고 나가도 괜찮은데 3번도 보니까 또 결산 자료 입력에 입력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까지 입력하고 나서 전표 추가 눌러주는 거죠. 제조원가에 있어서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자 한다. 기계장치는 제조고 차량도 제조, 비품만 영업입니다. 그러면 기계장치하고 차량 운반구는 매출원가, 그 제조 경비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 매출원가에서 감가상각비 찾습니다. 쭉 내려보면 여기 일반 감가상각비가 있죠. 기계장치 200만원, 기계장치 여기 200만원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350만원, 차량 운반구 350만원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비품이 있긴 한데 여기 입력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영업부입니다. 그래서 판관비 쪽에 입력해야 되겠죠. 판관비 아래쪽에 있습니다. 판관비에서 감가상각비 비품 여기 입력하는 거죠. 여기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다 입력했으니까 전표 추가 클릭 예 하면 추가된 거죠. 끝났습니다.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합계잔액시산표 들어가셔서 12월 말 들어가서 채권잔액 1%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보면 외상매출금 249320000 이거 1% 대전중당 2493200 1% 맞다 넘어갑니다. 바드럼 4870만원 1% 48만 7천 이렇게 1% 맞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잘 됐는지 확인하려면 뭐 12월 31일자로 한번 입력하면 조회해 보면 되죠. 12월 31일 조회해 보면 쭉 나옵니다. 감가상각비 이렇게 들어가 있죠. 또 감가상각비 또 들어가 있고 여기 위에 보시면 또 감가상각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다 서식은 다 꺼주고요. 조회하는 문제죠. 1번 2020년 5월 중 영업외 수익 합계금액과 영업비용 합계금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영업외 수익, 영업비용 좀 한 묶음의 단위입니다. 이럴 때는 월이 나왔고 그러면 이건 월계표에서 한번 조회해 보면 합계금액이 나옵니다. 월계표 보죠. 여기 있죠. 월계표 클릭해 가지고 5월부터 5월까지 해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찾아봅니다.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비용이니까 조금 아래쪽에 있겠죠. 쭉 내려보면 영업의 수익이 있고요. 20만 원입니다. 영업의 비용은 13만 원. 차액은 합계 차액은 20만 원 빼기 13만 원이니까 7만 원이 되겠네요. 7만 원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3월 중 주 대한전자에 결제한 외상 매입금은 얼마인가? 3월 월이 나와 있고 거래처가 나와 있고 계산 과목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처 원장을 검색하는 거죠. 거래처 원장 클릭. 3월 중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산 과목 외상 매입금 251번입니다. 거래처는 대한전자 F2 눌러서 대한전자 112번이네요. 112번. 대한전자의 외상 매입금, 결제한 외상 매입금이다. 지급한 걸 말합니다. 지급한 외상 매입금이 감소하겠죠. 부채의 감소는 차변입니다. 차변 1000만 원이 되겠네요. 1000만 원 적어놓고 또 넘어갑니다. 3번. 일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중 면세 사업 수익 금액은 얼마인가?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이런 말이 나오니까 부가가치 탭 클릭해서 부가세 신고서를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1월부터 예정신고 기간이니까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조회해 보니까 뭐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쭉 보면 다 부가가치이기 때문에 다 과세에 관한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면세 수익금을 물어봤습니다. 좀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는 과표 명세를 클릭해 봅시다. 과표 명세 클릭하면 계산서 발급액이 있어요. 도소매 다 과세 표준 명세, 과세 표준 면세사업 수익금액 55만 원 다 계산서 발급액이죠. 면세 수익금액 55만 원 이 금액을 찾아서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면세이니까 면세 찾아가지고 과표 명세 찾아서 55만 원을 적어주는 겁니다. 답이 55만 원이고요. 역시 조금 깊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나오면 이걸 내가 반드시 맞춰야지 못 맞추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이건 틀려도
뭐 내가 뭐 합격한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면 기본적인 내용 다 아시면 합격한 데는 사실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식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자마자 바로 이렇게 입력 클릭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방 조회한 문제 1번 답이 7만 원이었습니다. 2번은 답이 1000만 원, 3번은 답이 55만 원이었죠. 이렇게 입력하고 닫기 클릭 확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답안 저장 클릭 확인 하면 됐고 USB 제출하면 되죠. 수고하셨습니다.